폭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937년 폭스바겐이 설립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시장에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2018년에 중국 시장 독재가 시작된다는 칼럼을 통해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생산 역량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폭스바겐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폭스바겐 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공장 폐쇄라든가 인원 감축이 쉽지가 않습니다. 폭스바겐만 예를 들면은 이사회, 경영 감독위원회 20명 중에서 10명이 사측의 이사회고 10명이 노조 측입니다. 노조가 최종적인 결정권은 없지만은 그래도 노조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더불어 니더작센주, 폭스바겐이 그 주식을 20% 소유하고 있는 니더작센주도 정치권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인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폭스바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장 폐쇄라든가 인원 감축이 쉽지 않았죠. 특히 2015년 디젤 스캔들 때 마틴 비터건이라고 하는 상당히 카리스마가 강한 경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폐쇄를 못했죠. 그만큼 그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폭스바겐은 물론이고 GM과 토요타, 현대차 이런 빅4를 중심으로 지금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폭스바겐은 글로벌 생산 용량이 약 1,400만 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의 경우 약 950만 대 생산했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공급 과잉이죠. 생산 용량 과잉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 정리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뭐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일시해고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원 감도 쉽고 이게 미국식 자본주의하고 유럽식 수정 자본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자본주의나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식 경영 합리화가 더 좋겠죠. 그러나 사용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 또는 일반 노동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유럽식 자본주의가 더 좋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폭스바겐이 제가 그때 2018년에 공장에 대해서 생산 용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중국 시장 점유율 하락을 들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 시장은 2001년 WTO 가입을 하면서 당시 200만 대 시장이 작년에 3,009만 대까지 말도 안 되는 수치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날름박스가 됐습니다. 중국은 당시만 해도 자동차 생산할 능력이 없었죠. 근데 폭스바겐은 WTO 가입하기 전에 1984년에 이미 중국 시장 진출했고 아우디와 함께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의 대명사였습니다. 양산차는 폭스바겐, 고급차는 아우디였습니다. 그것이 WTO의 이러한 시장 개방 이후로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폭스바겐 시장 점유율은 중국 시장에서 50%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이 3천만 대가 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작년에 시장 점유율은 24%로 14% 줄었습니다. 그만큼을 중국 자본 자동차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뺏어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을 했던 거고 지금 이제 폭스바겐 내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독일 내에 고용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폭스바겐의 지금 고용 인원은 전 세계 65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45%가 중국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 근로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임금이 비싸죠. 그런데 이번에 인원 감축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약 30만 명 중에서 2만 명가량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경영감독위원회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 때문에 폭스바겐 회사는 지금까지 허버트 디스 같은 전임 CEO죠. 전 CEO 허버트 디스 같은 공격적인 전략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면은 현 CEO 올리버 블루맨은 포르쉐 출신인데 이 포르쉐 올리버 블루맨은 기본적으로 수익성 우선의 우선을 추구하는 그런 경영자로 알려져 있죠. 쉽게 설명하면 GM의 올리버 메리바라나 포드의 짐 팔리 같은 그런 성향입니다. 근데 CEO들은 어느 나라 마찬가지만은 어느 메이커나 마찬가지만은 경영 실적에 따라서 그들의 입지가 좌우하죠. 근데 지금 올리버 블루맨은 지금 상황에서 공격적인 것보다는 일단 비용 저감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장 폐쇄 및 인원 감축에 대한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업체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작년에 1143만 대를 팔아서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로서 역시 독보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도요타는 올해 2분기에 이익이 1.7% 증가했고 매출은 10% 증가했는데
판매는 1%가 줄었습니다. 이 매출하고 이제 이익하고 판매가 줄어든 것은 환율 때문에 그렇죠. 근데 토요타도 중국 시장 점유율이 일본 자동차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 한때 2015년 전후만 하더라도 25%가 증가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게 14%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업체들의 힘에 밀리고 있는 거죠. 중국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점유율은 떨어졌다고 해서 판매가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존재감이 약화된 건 사실이죠. 또 토요타는 전기차 전환에 압박이 상당히 심합니다.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전기차하고 사용자가 생각하는 전기차는 다르죠. 투자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메이커들의 각종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토요타가 늦춰지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전기차로 전환을 빨리 해라 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토요타는 연간 30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죠. 그런 과정에서 독일이나 유럽이나 미국, 중국과는 다른 전기차 스탠스가 여전히 전문가들에게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현대차 그룹은 최근의 상황만 보자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물론 1.2% 감소했습니다. 내수 판매가 크게 줄었고 해외 판매가 1% 증가했지만 어쨌든 큰 폭에서는 줄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9.1%, 현대가 기아가 13.1%, 합해서 10.7%로 메르세스 벤츠하고 같은 수준으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빅4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이죠. 또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미국 전기시장에서 올해 상반기에 66.4% 증가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10% 육박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 뉴스만 보면. 그런데 현대차는 이미 매를 맞았습니다. 2013년에, 14년에 중국 시장 판매 대수가 현대기에 합해서 174만 대였는데 작년에 25만 대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2017년에 있었던 사드 때문에 특히 중국 시장과의 척을 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존재감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걸 극복해서 현대는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 인도 시장에 다시 투자하고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은 그 시장이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최근에 중국 시장에 새로운 르네상스를 기대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GM은 어떨까요? GM도 올 봄에 인원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를 발표했고 중국 사업도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합작회사인 상하이자동차 그룹하고 구조조정 논의 중입니다. GM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GM 메리바나나 포드 진팔리는 수익성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CEO들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들의 돈을 벌어들이는 달러박스는 대형 SUV하고 픽업 트럭입니다. 그래서 당장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대형 SUV와 픽업 트럭을 판매해서 그로 통해서 얻는 수익을 통해 미래 전기차 개발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전기차 투자가 연기됐습니다. 이게 진팔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미 브랜드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공경하게 하게 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게 당장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건 상당히 두고 봐야 됩니다. GM만 하더라도 작년에 그 판매 대수가 그 전년에 비해서 4.16% 증가해서 약 618만 대. 그러니까 한때 1000만 대까지 올라갔던 그런 GM이 500만 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상승세에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GM 입장에서는 미래의 방향성을 그들이 제시했던 2021년에 제시했던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투자자들은 비판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 시장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시장 개방으로 글로벌 브랜드들은 엄청난 이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상황으로 보자면 독일 브랜드는 시장 점유율이 28%에서 24%, 20%까지 떨어졌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1.5% 하락했습니다. 일본 브랜드는 25% 하락해서 13.8% 줄었습니다. 작년에 2.2% 하락했습니다. 그 미국 브랜드도 8.2%를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자체 브랜드는 55%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빅4나 다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가 줄어드는 것은 모두가 다 중국 브랜드들의 활약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그냥 넘겨짚을 게 아니라 폭스바겐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GM이 중국 구조조정 물론이고 자신들의 사업 로드맵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짚어봐야 됩니다. 폭스바겐의 공장 폐쇄도 중요하지만 그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빅4는 중국에 대해서 전략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짚어볼 게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4억 4천만 대. 전 세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금 약 15억 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16억 대를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배터리 전기차가 1,800만 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가 증가한 만큼 중국 판매는 증가하고 그 배터리 전기차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중국의 세를 더 넓혀가죠. 그러면서 세계 자동차 회사 20대 자동차 회사에서 BYD, 지리, 창안, 체리, 상하이 자동차가 그 20대 해에 들어갔습니다. BYD는 11호 랭크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폭스바겐은 중국 시장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여전히 취하고 있고 메르세스 벤츠도 바로 어제 발표했죠. 중국 시장을 더 강화하겠다. 반면에 GM은 중국 시장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 토요타는 그렇게 뚜렷하게 하지만 수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힘을 쏟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로 많은 재미를 봤던 입장에서 전기차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토요타 본사의 전기차 전략이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그들의 점유율 회복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그룹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시장 재공략을 시도하고 있지만은 중국에서 현대 브랜드 이미지는 한참 잘 나갔을 때 그들이 한국차를 통해서 배운다는 그런 자세는 이미 없습니다. 중국은 이제 한국 자동차 회사를 벤치마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자동차 회사가 중국 전기차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전기 자동차로 대변되는 소프트웨어 시대, 디지털 시대, 스마트카 시대의 자동차 기술에서는 한국차가 중국차를 배워야 한다는 그런 형태로 이미지가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걸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역으로 중국 업체들은 더 공격적입니다. 우선 들을 수 있는 것이 2024 포춘 500대 기업, 우리가 해마다 이거 나오죠. 그중에서 중국 기업이 133개나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7개입니다. 상하이 자동차, 제일자동차, BYD, 베이징 자동차, 지리자동차, 동풍자동차, 세리자동차. 배터리 기업인 CATL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도 그들은 판매가 6.1% 증가했습니다. 1,404만 대. 그 내수는 아무래도 좀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1.4% 증가해서 1,125만 대. 수출은 그런데 30%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수출 왕국 1위로 올랐죠. 그때 491만 대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280만 대라면은 올해 전체로 가면 600만 대 육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마지막에 밀어내기가 있죠. 어쨌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은 중국 브랜드 자동차가 2030년에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3%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지금도 거의 비슷하지만, 거기까지 아니었지만, 일본 차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28% 갔다가 지금 25%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33% 달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게 그런 배경에는 지금 중국 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 빠른 속도로 진출하고 있고 해외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태국 시장을 이미 전기차에서 장악을 했습니다. 태국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일본 차가 지금 76% 다시 또 떨어졌어요. 74%가 떨어졌어요. 근데 배터리 전기차는 중국 차가 80%입니다. 소비자한테 주는 보조금은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메이커에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는 여전히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런 가격 경쟁력을 활용해서 세계 시장에서 세를 넓힐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중국이 공급 과잉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소화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2004년에 제조 중국 2025라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국가에서 제조 강국을 바꾸겠다는 건데 그게 최근에 빛을 보고 있고 그것이 좋은 면에서는 그렇지만 나쁜 면에서는 공급 과잉이 등장한 거죠. 그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세계 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나라도 이걸 거부하고 관세를 부과하고 한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의 저가 전략을 어떻게 이길지는 그렇게 쉬워 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테무라든가 알리프레스 같은 익스프레스 같은 그런 온라인 쇼핑몰의 그 활약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을 비판하는 것과 달리 소비자들의 중국산 제품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가장 이 시대의 화두인 전기차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앞으로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공장 폐쇄한 것은 폭스바겐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글로벌 빅4를 짚어보면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렇다고 흔히 말하는 대로 중국이 다 장악한다? 뭐 테슬라가 장악한다, 다 장악했다. 그렇게 표현했던 건 마찬가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은 이미 반도체도 3나노, 5나노까지 생산하고 있고 그 수율 문제는 아직은 해결 안 되고 있지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중국이라고 하면 미워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자세로는 안 됩니다. 중국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짚고 대응할 자세를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득이 되는 것일까요?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